매년 이맘때쯤이면 기부 금액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집니다. 부산에선 송상현 광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매번 100도를 넘었는데 올해의 상황은 예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수태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정말 예년 같지 않다고 상황을 들었습니다. 작년과 차이가 이 시기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사랑의 온도는 현재 56도로 작년 이맘때 대비 약 97% 정도, 작년 이맘때는 57.5도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낮다고 좀 볼 수 낮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기부를 해줄 거라 믿습니다만 좀 아쉬운 수치긴 합니다만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랑의 온도탑을 막 이제 점등을 했을 때 초반에는 조금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쵸, 그러나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점점 이제 예년처럼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저 경기가 썩 그리 좋지 않았는데 조기 달성을 했잖아요. 네. 원래 뭐 지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왜 올해는 좀 낮을까 분석을 좀 해본다면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늘 불황이었지만 올해는 특히 G2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 갈등 속에 중국이 그 대량으로 저가로 물량 공세를 함으로 따라서 철강을 위주로 한 그다음 유화 케미칼 쪽에도 수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등을 인해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래도 기부 심리도 많이 위축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최근 국내의 어떤 정치적 상황도 여러모로 뭐 작용이 됐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기업과 가게 입장에서 다 이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G2가 미국과 중국의 대외 갈등에서 오는 그런 피해들이 이제 한국이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게는 또 워낙 상고 현상이 원래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어붙은 심리가 조금씩이나마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이 드네요. 액수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이 모금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언제 어떻게 이게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쓰이고 있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법정 모금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부자와 또 수혜를 받는 사람 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자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기부를 해야만이 기부를 배분으로 이어져야만이 다시 기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허투루 사용된다면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분과 실행위원회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각종 사회 단체나 개인이 신청한 그 지원금 신청 프로그램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분을 해줌으로 해서 기부가 배분으로 공정하게 배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소위 이제 보고 여기 보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배분을 실행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있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부분은 또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랑의 열매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기부의 시작은 소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통은 그 서로의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금이 잘 돼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기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랑의 열매를 회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소통을 더 활성화시켜서 네.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의 어떤 필요한 그런 복지기금의 어떤 필요한지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를 듣고 또 기부자와 연결해서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칼럼 기고를 한번 쓰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큰 기업을 일구신 회장님께서 직접 쓰셨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는데 부자가 되는 법, 과연 부자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제 부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보통은 재테크 경제학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또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예, 뭐 기부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겠다. 예.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결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오히려 나눌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부자는 오히려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극도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걸 지출하는 것을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타인의 가치와 행복을 더 높여주는 그런 곳에 서는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그것이 자리이타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올바르게 남을 돕게 되면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자의 어떤 정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눔이 굉장히 부자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대목이요. 가치 있게 쓴 돈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돈은 그 책에 보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돈을 뭐 도박이란 안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올바른 곳에 쓴다 그러면 그 돈이 새로운 밸류 체인화해서 선순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쓰는 기부도 또 다른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런 기부 문화가 부자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기부 문화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ESG 경영이라든지 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십수년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전체적인 기부 문화 아쉬운 점은 없는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되게 보면 수재 의원금이나 산불 어떤 지원금 이런 재해를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시혜성 어떤 기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0년간 이 기부 문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된 것이 ESG 경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 실현, 기업이 생각하는 그런 비전과 어떤 그런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먼 미래는 결국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을 때 어떤 고객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ESG 경영의 핵심이고 그 기업이 존재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머니 양으로 지역 이웃과 사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의 일부를 사회 공헌으로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역할도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이번 1월 말까지 그 기부 활동이 계속되죠. 모금 활동이. 꼭 100도를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 이수태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